네, 두 분 기자와 함께합니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상대인 곽우신 기자가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분과 함께합니다. 오마이뉴스의 박현광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현광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방송용 목소리신데. 고맙습니다. 그렇죠? 네, 곽우신 기자가 출장 가면서 뭐 특별히 당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대타를 부탁하면서. 그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뭐요? 질문을 예정대로 하지 않을 거다. 주의해라. 그래요? 제가 얼마나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진행을 하는데 그죠? 김은지 기자? 네, 생방송의 묘미죠. 그리고 우리 박현광 기자는 그러면 지금 기자 몇 년 차십니까? 저는 지금 6년 차입니다. 이야, 이런 얘기면 또 꼰대라고 할 텐데 좋을 때다. 그러면 계속 좋은 거 아닌가요? 네, 지금까지 기자로서의 최대 성과물 특종은 뭐가 있었습니까? 이게 사실은 기자가 기사로 말해야 되는데 좀 민망하지만 네. 그 많이들 알아주시는 게 이제 사진으로 많이 알아주세요. 오. 윤석열 음주짤이라고 대부분 아실 텐데 네, 그런 게 있었나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보통 만능짤이라고 해서 네. 전 본 적이 없어요. 아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그 울산해동 사건 때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만났는데 윤 대통령이 불쾌해진 얼굴로 다 상대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봤어요. 예, 그 주인공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진 기자십니까? 사진 기자는 아닙니다. 네. 역사 현장을 기록하는 게 모든 기자의 의무니까요. 훌륭한 보도죠. 그러시구나.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맹활약 여기서 특종 풀어놓고 가셔도 돼요. 네. 네, 그 얘기하려고 지금 그 말씀 꺼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좀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뭐 최고였던 뉴스의 인물은 김승희 전이라고 이제 붙여야 되는 거죠. 전 그렇죠. 의전 네. 비서관. 네. 뭐 저희가 이제 본방에서 계속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뭐 분석하고 이럴 생각은 없고 어떤 사람인지는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 자, 어느 분이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인물 조명을 한번 좀 해봅시다. 우리 그 새로 왔으니까 박현광 기자가 한번 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김승희 전 비서관은 그 김건희 여사랑 인연이 있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보도가 그게 되게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30기 수료를 하셔서 네. 그때 동기로 만나서 좀 친분을 이어왔다. 그 뒤로는 광고회사, 마케팅 회사를 좀 운영을 오래 했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정찰발전위원회 위원, 미래정치경제연구원위원 뭐 등등을 좀 맡았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거는 강원도 원주 출생이다. 사실 이 정부에서는 암암리에 그 강원도 TO가 좀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강원도 출생이라는 게 좀 눈에 띕니다. 근데 박현광 기자가 지금 정리해 준 이력에 따르면 의전, 뭐 외교 의전하고는 그렇게 특별한 연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처음에도 논란이 좀 있었죠. 예. 그래. 근데 김건희 여사하고는 어떻게 연이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고려대 대학원 언론대학원의 최고위 동기로 만나게 된 거죠. 예. 언론대학원 다니면서 예. 서로 알게 됐다?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이 이제 앞선 이제 공직 경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더욱더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이 주목받고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사실은 이제 김승희 이제 전 비서관이 가장 언론 보도 처음 나왔던 때가 언제냐를 주목해서 봤더니, 그러니까 지난 작년 4월 월간조선에서 이제 사실 이 공과를 정리한 뭐 일종의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면 누가 이제 공적을 가지고 있는지 공신록? 1등급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래도 보수 언론이 가장 이제 상대적으로 좀 이제 특화될 수밖에 없는 분야인데 윤석열 시대 이끈 50명이 누구인가라고 해서 50명을 꼽았는데 그 중에 김승희 전 비서관이 이제 처음으로 이름이 사실상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경력이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정치에 도전하겠다고 출마 선언했던 게 이제 2021년 6월 29일이거든요. 네. 그때 매봉 윤봉길 홀에서 이제 기념식이 아니라 출마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주목을 처음에 끌었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그 행사를 예약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라는 표어에도 그의 땀이 배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월간조선 기사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때도 그냥 캠프라고 치면
원년 멤버네 그러면. 그렇죠. 게다가 이제 장제원 의원과 함께 합을 맞춘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윤핵관 오브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예. 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통령실의 행사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이제 문재인 정부라든지 노무현 정부에서는 측근들을 많이 기용했던 건 사실이고 상대적으로 보수 정당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외교부 출신들을 기용한 거에 반해서는 좀 그런 좀 반대되는 행보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실 이제 보수 정당의 전통적인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본인의 정치 철학과 생각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의전 비서관에 기용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전임이 김일범 비서관이었죠. 그렇죠. 의전 예. 비서관이. 시작은 선임 행정관이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 선임 행정관이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김일범 의전 비서관이 그만둘 때도 사실은 참 말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사실 김승인 비서관 이름이 좀 그때 거명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연이어서 김성환 안보실장이 그만뒀었잖아요. 예. 이제 바로 직후는 아니지만 한 1, 2주 정도 이제 시간을 두고 있었는데 그때 아무래도 심지어 블랙핑크 보고 누락설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 기억나요. 기억하실 겁니다. 맞아요. 예, 그 김건희 여사가 제안했는데 보고가 제대로 안 됐다. 예, 뭐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아직 설로까지만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데 보도는 그렇게 나왔었어요. 예, 이제 물론 이제 이게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에서 의전이라고 하는 핵심이 직전에 빠지고 뿐만 아니라 안보실장이 빠져서 이게 도통 무슨 중요한 일이 벌어진 거냐라는 게 있었는데 아직도 정보가 새어 나오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 좀 눈여겨볼 포인트죠. 아직도. 정확하게 확인된 게 아니니까요. 우리 박 기자가 또 추가로 취재하신 내용이 있을까요? 그 김승희 전 비서관의 그 내부 이게 대통령실 실무진의 평가가 어떤지 좀 알아봤는데 네. 그 사실 김승희 전 비서관의 자녀 폭행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왜냐하면 김승희 전 비서관이 평소에는 굉장히 말수도 많지 않고 엄근진 캐릭터를 유지하는 신사적인 스타일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또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좀 해줬는데.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또 뭐 좋은 평가인지 나쁜 평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실무진 입장에서는 그 원칙주의자라서 힘들었다. 왜냐면은 그 대통령 일정을 수행하다 보면은 그 사전에 행사를 짤 때 그 카메라 세팅도 하고 세트 배치도 하고 뭐 사진 구도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자리 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행사를 기획한 부서에서는 좀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승희 전 비서관은 의전을 가장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중시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칭 깐깐한 분이었다. 이런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9살 자녀가 전치 9주의 폭행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충격적으로 내부에서도 받아들였다. 네. 그래서 지금 사표를 수리한 거는 빠르게 수리한 거는 의혹을 감추기 위한 건 아니고 국정 기조가 바뀐 게 반영됐다라고 좀 이해를 해달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네. 그것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마침 딱 이게 터져갖고 네. 그러니까 확 그냥 단호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저는 만약에 국정기조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단순히 이제 사태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진짜 정확하게 이 의혹들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전히 지금 대통령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체크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엄중하게 받아들였냐라는 문제 제기를 김용호 의원이 하고 있는 건데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몰랐다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 그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명확하게 밝혀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정말 국정기조 쇄신에 대해서 조금 더 의미 있게 볼 수 있다는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결국은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직무유기냐 아니면 무능이냐라고 하는 포인트인데 만약에 무능 지금 이제 대통령실 반응은 우리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무능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손 놓고 것이잖아요. 있었다는 얘기죠. 예, 왜냐하면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요거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어떤 면에서는 예정되어 있었던 무능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요?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시원 전 검사입니다. 이시원 전 검사를 임명할 때부터 사실 이런 논란들이 꽤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시원 전 검사가 그 유성 간첩 조작 사건이 맞아요. 있어서 핵심 역할을 했던 검사이고 그 당시에 이제 증거 조작 논란이 있다 보니까 본인은 국정원이 다 했고 나는 몰랐다라는 것으로 이제 처벌을 피해갔다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라면 애초에 이렇게 공직기관 감찰이라고 하는 역할에 적절하지 못한 인사 아니냐라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 기자가 이제 대통령실 안에서의 김승희 전 비서관의 평가를 원칙주의자라고 평가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김승희 전 비서관이 정말 원칙주의자였다면 왜 이틀 동안 보고를 안 하고 묵힙니까? 자진 보고를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요즘도 함께 제기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이풀기였고 본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요한 혁신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일단 좀 궁금한 게 그 인요한이라고 하는 인물 카드가 선택될 때까지의 과정인데, 애당초 처음 픽이 인요한 교수였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바뀐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처음에 혁신위원장을 띄운다고 했을 때 예. 제일 먼저 나왔던 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가장 먼저 거론됐었고 그리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뭐 이양희 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등이 좀 거론됐었는데 예. 사실 막판에 30대 원외 인사에게 제안이 들어갔지만 고사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 시점이 지난 22일, 그러니까 엊그제 22일 오전에 그런 보도가 나왔고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을 수락했다라고 뭐 밝혔다라는 것이 23일 오후 저녁 늦게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점상 보면은 처음부터 고려 대상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30대 원외 인사가 누구예요? 30대 원외 인사에 대해서도 그 소위 비니자로 유명해졌던 대선 당시에 공동 선대위원장 맡았던 노재승 씨가 처음에 거론됐었거든요. 예. 네. 근데 사실은 처음에 정치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제가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제안조차 받은 적이 없다. 그럼 다른 사람이다? 네. 그래서 그 인요한 위원장이 임명된 뒤에 나왔던 얘기가 호남 출신의 그 내과 의사 박은식 호남대한 포럼 공동 대표가 그 주인공이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간에도 보면은 박은식 그 내과 의사 공동 대표께서는 다시 국민의힘 인재 영입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죠. 조선일보가 보도했죠. 네. 박은식, 하문경, 뭐 김경래 네, 뭐 네. 이런 사람들을 영입 대상으로 놓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박은식 네, 이분이라고? 네. 김은재 기자는 어떻게 파악했어요? 네, 사실 뭐 인요한 위원장조차도 본인이 1순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좀 인지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요? 아무래도 밤늦게 연락이 그전 보도들이 굉장히 무성했었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밤늦게 연락이 와서 이제 수락 고민 끝에 수락을 했고 그 다음날 바로 발표하는 양식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지점들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방송 출연하다 보면 그것도 나오죠. 딱 이제 그 섭외 요청이 언제 들어오는가 시점을 보면 이건 유튜브니까 한번 써도 되죠. 땜빵이구나.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런 거 비스무리했다. 예,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와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몇 순위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조금 지나간 페이지가 넘어간 사안의 이슈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얼마나 혁신하느냐 그리고는 이제 당내 평가가 어떠냐라는 부분에 인요한 위원장 이야기를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혁신위원 인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당내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요한 카드 성격을 어떻게 지금 그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은 기자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민의힘 한 관계자 이야기가 좀 재밌었는데 한 달은 조용하다. 왜냐하면 혁신이라고 하는 걸 띄우면 기본적으로 한 달 동안은 지켜보자. 바로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분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하면 금세 연말 온다.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공천 모드가 들어가고 당에 자연스럽게 이제 모두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시선을 일정 부분 돌리고 그리고 좀 당내를 좀 조용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김기현 대표한테는 굉장히 좋은 카드다.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일정 부분 신선해 보이는 게 있다. 그런데 정말 결국은 당이 선거 총선에서 이기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인데 거기에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나기 피하기용이라는 거잖아요. 뭐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당내 관계자의 평가였습니다. 그럼 우산이네요. 네, 뭐 비도 얼마나 피할 수 있을지 조금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박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저도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과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인요한 위원장이야말로 당 지도부나 용산의 눈치를 좀 봐야 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내 장악력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최근 기사에도 나오기도 했는데 그 서대문 갑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 네, 그런 기사가 있었죠. 네네. 네. 그래서 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제대로 혁신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런 반응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 서대문 갑 당협위원장이 공석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후보군들 사이에서는 인요한 위원장한테 공천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소문이 벌써부터 돌고 있고. 서대문갑 지금 현역 의원이 김영호 의원인가요? 아니 우상호 의원. 우상호 의원? 네,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라서 사실 거기 여야 모두가 비어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김영호 의원은 서대문 을인가요? 알겠습니다. 계속해 주세요.
네, 그래서 어제 통화한 국민의힘 의원 한 명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호남 출신의 특별기와 1호기 때문에 그런 타이틀로 외부에선 좀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시절에 한 자리 했던 사람이다. 국민통합위 부위원장 있었죠. 네,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내에선 좀 신선한 인물은 그렇게 신선하다고 볼 수는 없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나중에 혁신안을 내놓게 된다면 좀 입맛에 맞는 혁신안을 내놓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한 국민의힘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요한 위원장이 리스크가 많은 사람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좋아할 거다. 왜요? 무슨 리스크?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는데 그거는 극구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곧 나올 거다. 일단 인유한 교수의 어라고 이제 보도가 되긴 하던데 네네. 그거 말고 뭐 또 다른 리스크가 있다 이런 걸까요? 혹시? 그게 뭐 이제 설화에 휩싸이기 쉬운 사람이다 이런 정도의 뉘앙스는 아니었고 어떤 중요한 어떤 리스크가 있다. 그 정도로는 갑자기 얘기를 궁금해지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준다고? 그럼 말을 꺼내지 말든지. 사실은 뭐 제가 귀뜸으로 듣긴 했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긴 좀 뭐야? 힘들다. 제가 파악을 좀 더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지금 영업 매수 나왔어. 긴장해야 되겠는데요. 네, 그러면 이거 방송 끝나고 얘기해 줘서 같이 있으면 그 다음에 기약을 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다. 근데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는 뭐 정권 이야기 많이 하던데 뭐 정권이라는 게 결국 그런 뜻으로도 연결이 되겠지만 이것저것 다 떠나서 공천 혁신안 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딱 이거 하나다 포인트는 이런 평가가 일반적이던데 두 분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그렇죠. 사실 그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지금 상황에서 결국 왜 혁신위를 꾸렸냐라고 하는 걸 본다면 내년 총선이 위기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천을 잘하는 것인데 그 공천권에 있어가지고 어떤 혁신에 손을 댈 수 없다면 사실 혁신위가 성공하기는 어려운 지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들 관망세로 보고 있는 것이죠. 당장은 그게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점도 있고 어제 박정화 이제 수석 대변인이 개인 의견 전제로 혁신과 인재 영입, 공천은 좀 구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이미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사실 좀 동상이몽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좀 재밌게 봤던 장면은 김기현 대표와 이제 인유한 위원장이 서로 이제 뭐 이쪽 접견 만나는 자리에서 인유한 위원장이 둘이 동갑이다. 이제 굉장히 정권을 주기로 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두 사람이 동갑이고 같이 대화도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바로 좀 약간 농담조로 제가 몇 개월 더 빨리 태어났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뭐 농담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리의 성격과 여러 가지들을 조금 비춰보면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이제 수평적이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들려서 좀 재밌었습니다. 5년 하루의 썰이 얼마나 긴데 뭐 이런 거였나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59년 2월생, 59년 12월생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빠른 생일을 챙겼으니까요. 이제 내가 실제로 한 살 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이 뭐 이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힘이 누구한테 있느냐.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이제 우회적 표현이다. 그 자리에 대한 맥락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들리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김기현 대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누구한테 힘이 있느냐, 힘의 우회가 있느냐 이런 걸 좀 궁금해서 저도 정권이 어디까지냐. 왜냐하면 혁신위가 출범할 때부터 사실 좀 냉소적인 시각이 많았기 때문에 정권이 어디까지 주어지느냐를 좀 취재를 많이 해봤는데 저도 이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개인적으로 그 의원들 중에 했던 국민의힘 의원이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김기현 대표가 정권이 없는데 무슨 정권을 주겠냐. 예. 아프겠다. 김기현 대표 그 얘기 들으면 아프겠다. 그래서 사실상 인요한 위원장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내 고난이 어디까지 모른다라고도 말씀하셨고. 네, 맞아요. 어제 그런 취지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그 당사에서 사실은 어제 오후 3시에 만나서 인요한 위원장이랑 김기현 대표가 얘기를 나눴는데 저는 그때 어떤 정권과 관련한 그러니까 권한이 어느 정도로 부여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관련한 브리핑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크게 조율되진 않은 것 같다. 예, 그거는 저의 감입니다. 예. 자, 그러면 혁신위원장 말고 혁신위원으로는 누가 합류할 거다 이런 얘기는 좀 나오는 게 있어요? 일단 혁신위원으로 누가 나오냐를 따지기보다는 당내 분위기가 나는 하기 싫다.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저는 빼주세요. 네, 왜냐면은 이게 지금 혁신위원으로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왜냐면은 지금 언론의 집중도가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는 그
혹시나 들어가서 말실수를 하거나 그 설화를 일으킨다면은 내년 총선에 득이 될 건 거의 없다. 예, 뭐 그런 반응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태경,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그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안 시켜주는 겁니까? 그 왜냐하면 당내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 결이 맞지 않다. 아, 정권 준다며. 그건 혁신위원장을 줄 때 얘기고 혁신위원으로 들어가는 건 또 다른 뭔 얘기이기 소리야. 때문에. 김문재 기자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혁신위가 진짜 뭘 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요. 네. 사실 어제 국민의힘에서 가장 주목받은 기사는 그 인유한 위원장 그 인선이 아닙니다. 예, 김한길 이제 지금 국민통합위원장이 행사에 나와서 했던 발언이 신당 관련 예, 발언? 훨씬 더 많은 주목을 실제적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신당 창당은 없다가 대부분의 이제 소위 말하는 제목으로 뽑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대답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 기자들이 추가로 질문을 했더니 그거는 답을 하지 않고 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그 말의 메시지는 신당 창당을 하지 않더라도 총선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을 수도 있다라는 식의 메시지로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김한길 위원장의 행보가 국민의힘 안에서는 정말 일거수일투족 주목을 받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선거가 지고 나서 오히려 통합이 만찬에 당 지도부 그리고 내각 대통령실 인사들을 더 크게 불러가지고는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사진을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그러니까 우기현, 좌, 이제 한길 이 모습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다들 화이팅하는 모습으로 내모이고 있는 그 사진 자체가 당해주는 메시지가 너무 강력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 선택만 남았지 결국은 등판은 할 거다. 어떤 형태로든. 그것에 대한 관심사가 너무 큽니다. 그래요. 그러면 사실상 선거 진도지휘를 김한길 위원장이 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이렇게 정리해야 될까요? 직함이 뭐든지 간에. 뭐 진도지휘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선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그렇죠. 보는 가능성이 게 열려있다. 예, 아주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총선에 대한 가장 핵심 역할은 여전히 용산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제 의심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지점에서는 네. 윤심이 거기가 있다라고 하는 장면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인 거죠. 예. 뭐 우리 모두라기보다는 대통령 여의도 혹은 뭐 국민의힘이라고 말하는 게 또 좀 더 정확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는 그냥 팔짱 끼고 지켜보는 분위기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잘 되면 좋겠지만 잘 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여전한 것이죠. 예. 그러면 이런 장면을 지켜보는 민주당의 속내는 어떻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두 분은?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도 사실은 이 이슈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제가 취재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제 35일 만에 복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는 첫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지점에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었지. 그러니까 당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수습하느냐가 핵심 과제이지. 오히려 본인들도 혁신위 해봤기 때문에 이 혁신위가 그렇게 큰 역할을 하거나 혹은 변화를 만들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지점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겁니까? 이게 뿐만 아니라 이제 혁신위는 사실 이제 사고 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도 하던데 그리고 이제 야당 혁신위와 여당 혁신위는 더 결정적 차이가 여당 혁신위는 결국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무엇을 보여줄 것인지가 그렇죠. 핵심이고 결국 이번 선거는 대통령이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심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결국은 변화의 시그널을 용산에서 무엇을 바꿔내느냐인데 아직 그게 없는 거죠. 이제 뭐 충분히 지적됐습니다만은 민생 이야기하고 이념 이야기 안 한다고 했지만 어제 국감에서도 육사에서 이제 그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 여전히 이제 정부와 국민의힘에서는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그렇죠. 육사 생도들의 대적관에 이것이 맞다라는 식의 이야기인 건데 과연 진짜 바뀌었냐라는 물음표가 계속 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제 유동 정책위 의장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이태원 참사 일주기가 이제 29일이 있습니다. 참석한다고 했어요. 예, 근데 개인만 간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통합행보 한다고 하고 민생 챙긴다고 한다면 사실 지도부가 거기 가야 되고 심지어 대통령이 가야 된다라는 건의를 혁신이나 혹은 이제 혁신에 가까운 역할을 하려는 사람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두 분 기자의 지금 진단을 종합을 하면 혁신위원회는 변수가 못 된다. 혹시 이렇게 정리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크지 않다 정도로 예, 하겠습니다. 두 뭐 분 다- 가능성의 영역을 닫아두기는 어려우니까요. 네. 두 분 다 동의하신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짚어보죠. 이준석 전 대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상상도 못할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누구 만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박 기자 혹시 네, 파악됐습니까? 저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어제 이준석 대표랑 통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알려주면 어떡하냐. 그거 못 알려준다. 아, 왜 그래?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는데 리스크가 뭔지는 말 못한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만나고 있는데 누구 만나는지 말 못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여야 가리지 않고 당 가리지 않고 만나고 있다 정도로 근데- 정리해달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추가로 좀 더 취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몇몇 인사들의 이름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누군 나오냐? 사실 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뭐야 이거 다 지금 이것도 지금 영업 멘트입니까?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촌철님들 폭발하려고 그래 지금.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그런 얘기를 그럼 꺼내가지고 민주당 인사들도 만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 제가 어느 들은 급, 어느 이름에는 급으로? 사실 지도부급의 민주당 핵심 인사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오 그래요? 네, 그래서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대표가 내쳐질 때 내쳐지는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를 좀 비토했던 강하게 비판했던 사람들도 지금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있다. 오, 네, 그러면 그 정도로 만남의 정리할 수 있을 것 성격, 같습니다. 네. 목적을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지금 나는 상상도 못할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라고 했던 게 신당 창당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아니라고 일단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일단 사람들이 많이 요청이 온다 만나자고 일단 네, 그래서 밥 한번 먹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지금 현직에 뭐 어떤 직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하루에 5개에서 8개 정도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줄 섰다. 네네. 근데 그러면 그 이준석 비토에 앞장섰던 사람도 만나기 때문에 친윤 핵심. 네 그리고 그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도 포함돼 있다.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지는 혹시 들으셨어요? 공천 준다라는 얘기 들었대요? 아니요. 그런 대화 내용을 저희가 전화 듣지 못했고. 그럼 민주당 그러니까 그 지도부 만나서 민주당 지도급 인사는 우리 당으로 와라 그랬대요 혹시? 아니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밥 한번 먹은 정도의 뭐하러 모임인 갔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신당 창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잖아요. 근데 이준석 측 입장에서는 어쨌든 신당이라는 거는 당을 창당하는 거는 한두 달 정도면 할 수 있다. 하려면은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사람들을 많이 만나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있고. 정치와 뭐 사람 관계이니까 만나는 거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김현지 그래서 기자는 어떻게 어떤 파악하고 계세요? 네, 뭐 정치인이 당연히 이제 밥 먹는 게 일이니까 뭐 그러긴 한데요. 요새 이제 이준석 대표 메시지 합쳐져서 이제 만나는 사람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한 관계자가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당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전략을 왜 못 쓰고 있는지 너무 답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자기가 봤을 때는 이제 홍준표 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당이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하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준석 대표한테 명분을 쌓아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이준석 대표한테 노원병을 준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식의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이준석 대표가 나중에 이제 한참 상황을 보다가 이제 가장 뭐라고 할까요? 본인 입장에서 잘 싸워볼 만한 친윤 후보가 나오는 대구 경북에 무소속 출마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나중에 원내 들어서는 폭발력이 정말 달라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만약에 예. 그 성공만 한다면.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약한데 보수 친윤 후보가 있는 곳. 이제 하지만 서울은 본인이 노원병에 이미 이제 밭을 다져놨기 때문에 다른 곳을 가는 건 좀 명분이 약하고 결국은 보수의 이제 본진으로 가서 그런 역할을 자꾸 이제 할 상황이 쌓이는 것 같아서 너무 좀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정말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러니까 인터뷰했던 유상범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지역구 당협이 비어 있다라는 점을 그렇게 강조하던데. 그럼 이 얘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 뭐 아직 국민의힘도 아직 간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근데 이준석 측 입장에서도 사실은 대구에 한번 가는 게 이벤트지 노원에서 일정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한 번 가면 이상한 오해나 해석들이 많이 나온다. 그렇죠. 사실 우리는 노원병에 많은 공력을 쏟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민주당 지도급 인사는 왜 만났을까요? 적진 내부 동향 탐지 차원입니까? 아니면 꼬시기 차원입니까? 뭡니까? 그거는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가서. 이 대표가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날 가능성은 굉장히 여러 곳으로 열려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할 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의미 두지 말라.
뭐 당연하게 정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니까요. 예. 예, 얼마 정도의 뎁스를 가지고 만나냐가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아무튼 이준석 대표처럼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온갖 추측을 자아내게 유도하는 인물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중해 들어가는 이걸 유도해 들어가는 능력은 탁월하다. 근데 결국 그게 당과 용산의 리더십의 문제인데 이제 구심점과 원심력이 싸우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아예 용산에서 아니다, 우리는 이준석 대표를 아예 품을 것이고 만나고 준다 이렇게 메시지를 내면 되는 것인데 사실 그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준석 대표발 이런 뭐라고 할까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더 커지는 지점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유가 지금 조금 전에 박 기자가 얘기한 계속 간보고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매조짓는 거는 대통령의 몫인 거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계속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아무튼 온갖 썰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썰은 썰로 그치는 경우가 워낙 또 많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뭐 단정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성질의 문제는 아니고 자, 오늘 방송은 마무리해야 되고 박 기자는 가지 마시고 아까 그냥 그 던지고 싹 그 영업 멘트하고 빠졌던 거는 좀 이따 저 대기실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김은지 기자, 박형광 기자 두 분과 함께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